예, 시작하겠습니다. 10과는 속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역격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10과는 속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속격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possessive, 그 소유격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라틴어는 이제 그것보다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소유격이라는 표현보다는 속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내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용법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좀 독특한 용법들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속격의 통상적인 기능은 명사의 수식입니다. 명사로 명사를 수식할 때 사용하는 격입니다. 소유격은 속격의 기능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능이 이제 possessive 소유격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리브리, 키케로니스, 키케로의 책들, 아미키티아이, 카우사. 우리 카우사 하면은 몇 차례 했죠. 탈격이고 뭐뭐 때문에 뭐뭐를 위해 이런 의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정을 위해, 우정 때문에 그런 의미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카우사를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하고요. 이때도 소유격의 기능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리스 엑셀키투스 가이사르의 군대, 메우스 엑셀키투스, 나의 군대. 이 차이는 일반 명사는 당연히 속격으로 그 소유를 표현하는데요. 특정 특정 대명사들의 경우는 자신만의 소유 형용사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메우스나 그러니까 1인칭, 2인칭 대명사들의 경우 메우스, 투스, 노스테르, 웨스테르 이런 형태가 별도로 존재하고 그래서 형용사로 수식한다는 겁니다. 소유를 메우스 엑셀키토스 내 군대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3인칭 대명사의 경우는 그냥 속격 써도 된다고 했어요. 에이우스 엑셀키투스. 그런데 제기대명사의 소유를 나타낼 때는 제기소유 형용사인 수스가 따로 있습니다. 앞서의 메우스, 투스, 노스테르, 웨스테르처럼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이 엑셀키투스가 아니라 수스 엑셀키투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는 파트티브 제너티브죠. 파트티브란 말은 말 그대로 부분을 나타내는 이죠. 부분을 나타낸다는 거는 뭘 나타내냐면 수식을 받는 대상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속격 자체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집단을 제너티브가 나타내고요. 수식의 대상이 부분 일부를 나타내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물티 호미눔 우리 물티 호미네스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티란 형용사가 호미네스를 수식하는 그냥 말 그대로 그 한정어로서 기능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물티가 명사화되고 호미눔의 수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전체 집합에서 많음이라는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결국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사고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누스, 옴니움, 임펠리키시무스. 그러니까 옴니움 모든 이들 중에서 한 사람 어떤 사람 가장 불행한 한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는 이 전체와 일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브링캡 웨스트룸 너희들 중에서 뭐 1인자 대빵 뭐 정도 되겠죠. 자, 그 보시면은 일단 이 전체를 나타내는 부분은 대부분 뭐 복수임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뭐 그렇죠. 이 그 큰 집단을 나타내다 보니까 대부분 복수로 나타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파르스 메이 하면은 나의 뭐 일부의 단수가 쓰였네요. 그리고 얘는 지금 소유 형용사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에고의 제너티브인데 우리 이 메이의 형태는 그 원래는 뒤에 나올 오브젝티브 제너티브로 쓰인다고 했지만 따로 파티티브 제너티브를 나타내는 표현이 단수에 없기 때문에 그냥 오브젝티브 제너티브를 갖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파르스 메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은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식을 받는 게 꼭 명사만, 뭐 명사죠. 명사인데 이제 부사에서 명사화된 형태인 이제 사티스 같은 거. 사티스 위리움 하면은 위스가 속격 형태가 사티스를 수식하는 형태인데, 예, 이렇게 양을 나타내는 그 형용사들, 부사들이 명사화돼서 이렇게 특히 중성명사화돼서 파티티브 제너티브의 수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영어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뭐 예를 들면 plenty of 블라블라, 뭐 a number of 블라블라 이런 거 다 여기에 속하는 of가 다 파티티브 제너티브의 그 흔적들이고 그래서 해석은 뭐 여기서 직역하면 힘의 충분함 혹은 뭐 병력의 충분함 뭐 정도 되겠지만 의역하면은 우리 영어에서도 이 경우는 그냥 거꾸로 그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힘, 충분한 병력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이런 그 양적인 양을 나타내는 그 중성 명사들과 함께 쓰일 때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해주셔야 자연스럽게 된다. 자, 그래서 뭐 are liquid, nowy 이것도 지금 물론 no wom으로 수식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 파티티브 제너티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식하기도 합니다. 얘도 지금 중성 대명사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 중 어떤 것,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성 대명사 양을 나타내는 명사들이랑 쓸 때 거꾸로 해석해 주시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누메룸 포스티움, 예, 뭐 적들의 숫자 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그 이제 인칭 대명사, 제기 대명사의 속격을 이용합니다. 아까 그 소유격의 기능의 경우에는 소유 형용사를 활용했지만, 자 이번에는 그 subjective genitive, 그러니까 주체를 나타내는 genitiv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은 노스텔 아모를 하면은 예 영어에서 예 our love와 이제 love of보다는 뭐 on 정도가 더 좋겠지만 예 of나 on이나 그러니까 그 누가 사랑의 주인이고 누가 사랑받는 대상인지 이제 사실은 모두 그 소유격 혹은 소유격의 준한 형태로 영어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 라틴어의 속격도 이런 주어적인 기능을 하는 속격과 목적어적인 기능을 하는 속격으로 나뉘는데 그래서 이 경우 노스텔 아모르의 경우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우리의 사랑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특징적인 거는 일반 명사의 속격의 경우는 그 속격과 소유 형용사의 개념이 뭐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석을 해보고 결정하셔야 되지만 이게 주체인지 대상인지 결정하셔야 되지만 인칭 대명사 아까 그 소유 형용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형태들의 경우에는 소유 형용사가 보통 이런 기능을
합니다. 뭐 meus, tus, noster, vester, sus 같은 게 보통 subjective, genitive의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치사를 활용해서 전치사의 구의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폼페우스가 도망가고 나서 하면은 도망을 명사한 형태의 푸가의 주체는 속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뭐 후에 접속사를 써도 되지만 그냥 명사구로 만들기 위해서 포스트 뭐뭐 후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포스트를 쓰고 포스트는 대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트 후감 폼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포스트ความ북이 폼페이우스와 동일한 표현이죠. 라틴어도 이런 명사구를 전치사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주어의 기능을 하는 것들,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것들 속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는 이제 주어적 기능을 하는 속격을 봤다면 이제 목적어적 기능을 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그 속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로 따지자면은 프롭스테르 모르티스 티모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의 목적어 기능을 모르티스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즉 뭐 접속사를 쓴 절로 바꾸면 quod mortem timuit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와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뭐 단순하게 명사를 활용한 전치사구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뭐 전치사구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명사의 그 목적어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literarum studium 그럼 뭐 글, 문학에 대한 뭐 열중, 열망 뭐 이렇게 되겠죠. studium의 대상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하지만 studeo는 역격으로 봤죠. 그것도 참고하세요. 동사일 때는 그 대상을 역격으로 봤는데 명사일 때는 속격으로 그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rum novarum cupidus 이런 cupidus 같은 형용사도 이런 오브젝티브 제너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욕망하는 새로운 것을 욕망하는 혹은 less no와 하면은 뭐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새로운 체제를 의미해서 뭐 혁명 이런 의미도 있죠. 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난디 페리투스 뭐 페리투스 하면은 뭐 능한 이런 의미죠. 얘도 형용사인데 속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를 이렇게 받고 싶으면은 그러면 동사를 명사처럼 활용하는 동명사로 이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동명사로 바꿔서 페리투스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주어, 목적어가 아닌 모든 동사의 명사 형태는 동명사를 활용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명사를 활용한 형태 활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nostri amor. 아까 noster amor. 우리가 사랑한 거는 소유 형용사를 썼고요. 우리가 사랑받는 거,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되면은 속격을 사용합니다. 그냥 속격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면 좋은데 일부 작가들은 그냥 구분 없이 소유 형용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테렌티우스나 리비우스가 그렇습니다. 리비우스 읽어보시면은 이거 분명히 오브젝티브 제네티브로 쓰였는데 왜 갑자기 소유 형용사가 나왔지 하는 부분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형용사가 오브젝티브 제네티브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뷰스가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value, quality, 그러니까 가치를 나타내는 뭐 이 부분은 뭐 뒤에서 또 확인할 텐데 어떤 수식받는 명사의 그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속성이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뭐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선 탈격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탈격이 사용되는 경우는 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will my fortitudinous 그러니까 직역하면 최고의 용기의 사내인데 말 그대로 이 최고의 용기라는 게 이 사내의 성질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역하면 최고의 용기를 가진 사내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Septuaginta Navium Classes 하면은 함대 함대인데 어떤 함대냐면 Septuaginta Navium 70척 배로 이루어진 함대 70척 배의 함대로 뭐 그냥 단순 수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함대의 성질이 어떠냐? 이 Navium Septuaginta 70척의 배로 이루어져 있었다. 해서 얘도 가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케이스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Where Tredecim Annorum 그래서 13살의 소년 그렇죠. 뭐 이게 위에 것보다 조금 더 직관적이네요. 말고 트라데킴 안노름이 푸에를 수식하고 있는데 뭐 소유 관계나 뭐 주체 뭐 대상적 관계는 확실히 아니고요. 전형적인 푸에르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퀸데킴 디에로 스플리카티오 하면 뭐 이제 뭐 희생제 감사제 뭐 이런 거죠. 그게 며칠짜리다? 퀸데킴 디에루 15일짜리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optimize pay adolescence 그러니까 최고의 희망의 청년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고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다 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속격으로 속성을 나타내는 속격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Senex canis capillis et veste sordida. canis capillis 백발이죠. 흰머리와 veste sordida 더러운 남루한 옷차림. capillis도 지금 탈격이고요. veste도 탈격이고요. 아까 성질 속성을 나타낸 걸 속격으로 표현한다고 안 했어요? 속격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탈격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 경우에는 지금 속격 형태인 까노름 카필로름 에드웨스티 소르디다이를 쓰는 게 조금 더 이상합니다. 그 이유는 옆에 제가 달아놨듯이 이 탈격의 경우는 외양적 속성을 한정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앞서 나온 것들은 뭐 숨마, 포르티투도, 뭐 그다음에 뭐 세프트하긴타, 나웨스 이런 어떤 퀄리티에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백발과 남루한 옷차림은 이 노인의 외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질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로 속격이 아니라 탈격을 이용해서 성질을 나타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적 가치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속격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의를 위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격을 나타내는 거죠. virtus justitiae, 그러니까 정의의 덕. 이게 무슨 말이냐? 정의라는 덕목, 뭐 미덕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virtus와 justitia가 같은 거다. 이거를 동격을 사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좀 더 내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속격으로 수식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gloriae primium 그러니까
영광의 보상, 즉 영광이라는 보상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뭐 영광이 준 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영광 자체가 이제 보상인 경우는 이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속격으로 사용되었다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프라이미움, 글로리아 이렇게 동격처럼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일단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속격들이 동사들과 결합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금까지는 이제 명사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주로 봤고요. 이번에는 동사들과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치의 속격을 아까 봤는데, 예, 가치를 말 그대로 수식 받는 대상의 가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사실 이러한 사례는 그 이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평가, 구매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과 함께 사용돼서 이때 평가의 속격은 뭐 수식한다기보다는 말고 평가의 그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얼마로 평가하다, 뭐 얼마에 구매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가치의 속격이 뭐 파케레, 하베레, 뭐 아이스피마레 이런 동사들과 구분될 때, 그 사용될 때 그 얼마의 가치로 무엇을 평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가치는 뭐 크게 평가할 수도 있죠. 뭐 magni, maximi, 뭐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죠. pluris, 뭐 더 낮게 평가할 수 있죠. 뭐 parvi, 뭐 minoris, 뭐 minimi, 그다음에 뭐 그만큼 크게 뭐 tanti, 얼마나 크게 뭐 quanti, 뭐 아무것도 아니게 평가하다, 뭐 nil 이런 식으로 예, 활용이 가능하고요. 뭐 여기 나온 것 외에도 예, 이런 그 정성적인 혹은 정량적인 형용사들이 의 속격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사화돼서 사용될 때는 주로 중성 속격 형태로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매할 때 예, 얼마의 가치로 구매하다 그래서 뭐 MLL, 웬델에 뭐 사다 팔다죠. 그래서 뭐 플루리스 뭐 더 비싸게 뭐 사고 파는 거겠죠. 미노리스 뭐 더 싸게 그 사고 파는 거겠죠. 뭐 탄티, 퀀티 아까 했죠. 자, 은구쌤. 레퍼브리컴 닐 아벤 살루템 수암 막스미. 그래서 그는 그 공화국을 뭐 무가치하게 여겼고 그 자신의 뭐 안녕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크게 생각했다. 예, 이때 이렇게 그 속격과 결합해서 사용되면 이 하베오 동사도 이러한 가치로 간주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공화국을 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고 예, 자신의 안녕을 가장 높이 간주했다, 여겼다, 평가했다 이런 의미죠. 예, 잘하셨습니다. 충구쌤. Emit hortus tanti quanti quitius voluit. 예, 호르토삼 뭐죠? 정원이죠, 정원. 아, 정원. 정원을 샀다. 정원들을 샀다. 피티우스가 원했던 만큼의 가치로. 예, 비티우스가 원하는 만큼, 예, 여기서 월루잇에 좀 퀀티 쓴 이유, 예, 월루잇에 대한, 지금 여기 생략돼 있죠? ML의 정도 되겠죠? 예, 여기에 대한 가치의 속격이고요. 탄티, 퀀티는 지금 상관사기 때문에 이만큼 그거에 대한, 에밋에 대한 가치의 속격은 탄티가 되겠죠? 그래서 비티우스가 그 구매하기 원하는 그 값에 예, 정원을 샀다.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많이 보신 형태일 테니까요. 자, 많이 나오는 케이스들 중 하나는 이제 저기 혐의에 대한 그 처벌의 정도를 나타낼 때 이제 속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고발하다, 유죄를 선고하다, 무죄를 선고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의 고발 명목을 속격으로 표현합니다. 혹은 썼죠. 그 레프레헨도 할 때 내 탈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동사마다 조금씩 용법이 달라요. 그래도 일단 기본은 내 탈격을 사용하거나 속격을 사용하거나 이런 동사를 나왔을 때 속격이 나왔다. 별 고민할 필요 없이 이 형량, 혐의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걸 나타내는 속격입니다. 은구쌤. 네, 프로디티오니스 아큐자 레움 파킷. 그래서 아쿠삿이랑 레온파킷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아쿠삿도 레온파킷도 다 고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를 뭐 내통죄로 고발했다. 프로디티오 하면은 내통? 배신 반역. 뭐 반영, 예, 배신, 반역, 뭐 내통, 예, 좋습니다. 배신, 반역, 혐의로 고발했다. 자, 그 다음에 중구쌤. Curti ac repetundarum condemnatus est. 도둑질과 레페툰도, 이게 레페툰도로 비난받았다. 고발당했다. 툰도가 뭐죠? 자, 지금 온갖 법률 용어들이 이제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툰도가 때리다 아닌가? 학복, 횡령 뭐 이런 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뒤로 원하는 거잖아요. 빼돌리는 거잖아요. 레페토 하면은. 네. 뒤로 페토가 그래서 예, 절도와 뭐 횡령, 착복 혐의로 그가 고발 당했다. 자, 그 다음에 은구쌤. 파리키디 에움 인쿠자. 그래서 그를 신부 살해 죄로 고발했다. 예, 파리키디 부친 살해, 친부 살해 혐의로 고발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거는 문제 없어요. 왜냐면 파테르 파밀리아스 그 가부장의 권위는 말 파밀리아의 장이기 때문에 그 파밀리아에 속해 있는 걸 그 아버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역으로 하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중구쌤. 사크릴레기 아블루투스 신성모독으로 방면되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의 혐의에서 벗어난 거죠. 예, 방면된 거죠. absolutus est. 자, 이때도 그러니까 어떤 혐의에 있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 무죄 방면되는 것도 이렇게 그 혐의가 속격으로 표현됩니다. 예, 은구쌤. 에움 데 암비투 레움 베킷. 그래서 그를 허영의 죄로 고발했다. 네? 허영. 암비투스 하면은 저기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암비티오는 혹시 알아요? 암비티오? 이게 막 암비티오가 뭐냐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고 그래서 뭐하러 돌아다니냐면 선거운동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암비티오라고 하거든요. 인기를 구하러 다니는 그런 행위. 암비투스 하면은 그래서 그 선거랑 관련된 예 그런 이제 뭐 수뢰 혐의나 뭐 그런 것들 뭐 선거 사범 정도가 되겠어. 이런 그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불법적으로 그 직위를 얻었다는 게 이제 암비투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예,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거는 속격이 아니라 예, 내 탈격으로 혐의가 표현이 됐어요. 둘 다 사용되는데
어느 경우에 어떤 게 사용된지 지금 보시면은 레온 파키트는 뭐 속격도 쓰고요. 대탈격도 쓰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두 가지의 사례가 있고 그걸 이제 조금씩 구분하는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처벌의 정도도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속격으로 표현이 됩니다. 얘도 탈격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자, 충구쌤. capitis capite damnatus est. 그 목이 잘렸다. 그러니까 교수형이라는 그 처벌이 주어졌다. 카푸트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수형이 아니고요. 그 말 그대로 제일 극형이란 머리 아, 처벌이자 극형이라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죽이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시민권 박탈, 추방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고 극형이 선고되었던 뭐 카피티스 담나투스 에스트, 뭐 카피테 담나투스 에스트 뭐 많이 보신 원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진 않겠지만 속격, 탈격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극형이 선고되었다. 뭐 그에게 그가 선고받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흥구쌤. obdupli condemnatus est. 그는 뭐 8번 유죄 선고를 이런 받았다. 수사들은 8번도 되는데 우리 타임스 하면은 저기 몇 배의 의미가 있잖아요. 8배로 그러니까 8배 배상 벌금 뭐 이렇게 되겠죠. 8배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배수사들은 처벌의 정도도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속격으로 표현이 됩니다. 얘도 탈격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자, 충구쌤. capitis capite damnatus est. 그 목이 잘렸다. 그러니까 교수형이라는 그 처벌이 주어졌다. 카푸트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수형이 아니고요. 그 말 그대로 제일 극형이란 머리 아, 처벌이자 극형이라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죽이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시민권 박탈, 추방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고 극형이 선고되었던 뭐 카피티스 담나투스 에스트, 뭐 카피테 담나투스 에스트 뭐 많이 보신 그 원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진 않겠지만 속격, 탈격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극형이 선고되었다. 뭐 그에게 그가 선고받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흥구쌤. obdupli condemnatus est. 그는 뭐 8번 유죄 선고를 이런 받았다. 수사들은 8번도 되는데 우리 타임스 하면은 저기 몇 배의 의미가 있잖아요. 8배로 그러니까 8배 배상 벌금 뭐 이렇게 되겠죠. 8배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배수사들은 그 횟수뿐만 아니라 배수를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속격에서.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기억과 관련된 이 부분도 제가 뭐 누차 강조했던 부분인데 기억하다, 상기시키다, 있다, 뭐 공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이제 속격으로 그 의미를 보완한다. 이 영어에 뭐도 있습니다. remind A of B 같이 할 때 of B가 이 속격입니다. 자, 그래서 뭐 meminisse, admonere, 뭐 come facere, oblivisci, miscelescere, miscelari 다 지금 여기에 속하는 의미군을 가진 동사들이죠. 자, 충구쌤. Te veteris amicitiae, 'homoneto.
음, 자, command에 박해하래 하면은 remind A면 상기시키다. 그러니까 아,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렇게 되잖아요. 너에게 옛 우정을 상기시켰다. 상기시킨 대상은 목적으로 표현하고 그 내용을 지금 속격으로 보완한다는 겁니다. 옛 우정을 너에게 상기시킨다. 상기시켰다. 그다음에 연구쌤. ipse iubet multis ten meminisse deus. 그래서 신 자신이 그에게 죽음을 기억하라고 명령했다. 네, 신은 신 자신이 이제 그대에게 죽음을 기억하라고 명한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충구쌤. 미세레 미니소티오 동료들을 동정하라. 예, 동료들 혹은 뭐 동맹들을 가엽게 여겨라, 동정하라. 이렇게 되겠죠? 미셀레, 미니. 이런 이태동사는 이 수동태 명령형을 써야 되니까요. 이때는 그냥 2인칭 그 형태가 복수형과 호환이 되죠. 얘네들은. 그래서 명령법입니다. 미셀레, 미니 하면은. 자, 이 중에서 이제 메미니세가 뭐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조금 용법도 복잡합니다. 기억의 대상이 되는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지배하는 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뭐 그냥 심플하게 하면은 보통 사물과 사람으로 구분하는데 뭐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인칭 대명사, 사람, 사물 이렇게. 왜냐면 뭐 인칭 대명사와 사람이 이제 뭐 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예, 인칭 대명사는 속격을, 사람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는 대격을, 사물은 뭐 속격, 대격 모두 사용되고는 합니다만은 뭐 속격적을 좀 더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투이 메민이 나는 너를 기억한다 할 때, 예, 이때는 테를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투이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야, 키케로넴 메민이 나는 키케로를 기억한다. 이때 키케로 니스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키케로넴 메민이 왜 사람을 지시하는 일반 명사지요. 자, 레룸 프라이테리툼 레스 프라이테리타스 메미니. 자, 그러니까 레룸 프라이테리타룸 하면은 지금 속격이죠. 그다음에 레스 프라이테리타스 하면은 대격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지나간 것들 해서 일반 저희 사물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들이니까 뭐 속격을 쓰나 대격을 쓰나 상관이 없지만 예, 속격을 좀 더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뭐 나는 지나간 것들을 기억한다. 예, 이렇게 되겠네요. 예, 참고하시고요. 예, 모두 속격을 쓰는 건 아니고 동사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했어요. 예, 레코르달이나 뭐 미세렐이 동사는 이 기능을 한 속격 자리에 대격을 사용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상기시키다, 리마인드, 리콜의 의미를 가진 동사는 그 대상을 대격으로 상기시켜야 될 내용을 속격으로 나타내는데 중성대명사가 상기시켜야 될 내용인 경우에는 대격이 사용된다. 예, 앞부분은 뭐 그 앞 내용은 아까 예문으로 했었고요. 상기의 그 내용이 지금 중성대명사일 때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속격이 오고 언제 대격이 오느냐. 뭐 이걸 꼭 기억하신다기보다는 예, 그냥 대격이 나왔을 때 왜 대격이 나왔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구쌤. 네. 오에데리스 테 아드모네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 계약을 상기시킨다. 네, 계약 조약을 상기시킨다. 포이테리스 이때는 저기 속격을 쓰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밑에 거 중구쌤. 이것 혹 일루드 테 아드모네. 이것 혹은 저것을 너에게 상기시키다 혹은
예, 이때는 혹, 일루드 전부 지금 히크, 그 다음에 일레의 중성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후이우스나 일리우스를 쓰지 않고 예, 혹, 일루드 쓴데 뭐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연습 문제 보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구쌤. 네. Huius vis hominis est errare. 그래서 음, 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뭐 실수를 한다. 그렇죠. 이 cuius vis hominis 하면 이 속격은 지금 뭐 이것도 이제 그 소유의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갖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엄밀히 따지면 뭐 LRL을 수식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수한 것은 어느 사람에게나 속한다. 모든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그 소유의 그 속격을 사용해서 누구에게 속한지 그래서 어떤 대상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순동사와 결합해서 사용되곤 합니다. 좋습니다. 충구쌤. Boiorum triumpis spem pollegae reliquit. 트리움프스 하면은 정확히 이제 개선식이죠. 이게 승리와 아, 개선식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승리했다고 개선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예. 보이오름과 트리움피 모두 지금 속격인데 각각 어떻게 사용된 건가요? 보이오름은 소유의 속격으로 사용된 것 같아요. 아, 그럼 보이인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보이인들에 대한 그렇죠. 그, 그들에게 거둔 승리에 대한 이제 그 개선식이죠. 아, 가 뭐예요? 오브젝티브 제너티브죠, 얘는. 어, 자, 트리움핀. 스팸의 오브젝트도 저는 네, 얘도 지금 스팸의 오브젝티브 제너티브죠. 그러니까 이 개선식에 대한 희망을 콜레가이. 공유드립니다. 자, 이거 격이 어떻게 됩니까? 주격이어야 될 것 같아요. 격이면은 렐린 휘트가 아니죠. 렐린 퀘룬트 돼야 되죠. 오타가 아니라면 네. 자, 그러니까 주어는 따로 있다는 얘기고요. 콜레가이는 다티브 인터레스트로 맞습니다. 누구에게 남겨줬냐면 동료에게 뭐 개선식 하려면 일단 이제 임페리움을 가진 자여야 되니까 아마 뭐 집정관 아니면 프라이토르 뭐 급이겠죠. 뭐 동료에게 남겨두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은구쌤. Omnia quae mulieris fuerint viri fiunt dotis nomine. 그래서 어떤 여자들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이 그 지참금의 이름으로 남자들의 것이 된다. 예, 지금 옴니아과의 물리에리스 부에린 지금 이 물리에리스가 뭐죠? 제너티브죠. 얘도 지금 아까 네. 코이우스 위스 호미니스랑 좀 똑같아요. 여자들의 것, 소유를 나타내는 그 속격이고요. 여자들의 것이었던 모든 것들이 뭐가 되었다? 위리. 얘도 지금 소유를 나타내는 속격이죠. 남자들의 것이 되었다. 뭐의 이름으로? 노티스. 예. 얘도 노티스도 지금 속격이죠. 노미네. 이거는 무슨 속격이에요? 지참금의 이름으로. 즉 이름이 지참금이다. 아까 했었죠. defining opposition. 예. 그래서 지참금이라는 이름으로 남자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 넘겨주는 거죠. 다 지참금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충구쌤. Maximus vini numerus fuit per magnum pondus argent. 와인의
그 양은 엄청 낮고 또 은의 무게도 문의 무게는 더 엄청나. 뭐 더의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아주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많았고 이것도 많았다는 얘기고요. 자, 이때 저 위니, 아르겐티 각각 무슨 속격입니까? 미니는 파티티브 예, 이게 지금 둘 다 전형적인 파티티브 제너티브의 예시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구쌤. 롤라이 세나투스 로마노룸 플렙스 칼니발리스 에랏. 놀라에서는 원로원은 로마의 편이고 평민들은 한니발의 편이었다. 예, 놀라에서 놀라이 그렇죠. 놀라란 도시의 원로원으로 뭐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로마처럼 로마이 하면은 척격을 나타내는 그런 제너티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로원은 로마인들의 것이었고 평민들은 한니발의 것이었다. 즉 원로원은 로마 편이었고 평민은 한니발 편이었다. 계급이 지금 분열되었다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쌤. non multi sibi activi hospitem activities multi yok. 자, 동사는 동사는 이제 activities 아키- 너는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뭐를요? 목적어 한데 hospitem 호스피템이잖아요. 자, 그럼 나머지 손님이죠. 자, 물티키비, 논 물티키비 이게 아니라 물티요키 이렇게 되죠. 키비 하면 뭐죠? 키부스 하면 음식 그리고 요쿠스 하면요? 요품 농담 농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물티키비와 물티요키의 격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제네틱 예, 제너티브고요. 자, 그러면은 뭐 직역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많은 음식의 손님이 아니라 많은 농담의 손님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격의 제네틱 예, 지금 성질의 제너티브입니다. 그래서 의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음식을 많이 가진 손님이 아니라 농담을 많이 하는 손님을 많이 받을 가진이 아니라 많이 먹는 손님이 아니라 웃기. 7번 볼게요. 유디케스 렘 퍼플리캄 플로킨 논 바키운트. 그래서 판사들은 재판관들은 공화국을 개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플로키 하면 뭐죠? 이게 원래는 되게 양털 뭉치를 말하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큼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큰 것으로 여긴다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예, 충구쌤. vendum meum frumentum non pluris quam ceteri portasse etiam minoris. 나는 나의 곡식을 판다.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은 가치. 다른 것들이에요? 뭐와 뭐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격을 보셔야 돼요. 캐테리의 격 뭐죠? 자, 팜으로 비교할 때는 비교 대상의 격이 같아야 되죠. 그래야 뭘 비교하는지 알 수 있죠. 주격, 에고네요. 주격입니다. 예, 지금 에고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어떻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예, 안 비싸게 팔고 있다. 내 곡식을. 안 비싸게. 볼타스 에티암 미노리. 심지어는 아마도 더 싸게 팔고 있다. 예, 아마도 에티암 하면 이 비교급 강조한 겁니다. 훨씬 더 싸게 팔고 있다. 지금 웬도 생략돼 있고요. 예,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저 돌아보고 와. 이거 미치고 파는 거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응구쌤. Video non te absolutum esse improvitatis sed illos demnatus esse caedis. 내가 보기에 너는 넌 그 불경건함으로부터 사함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살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뭐 그 임프로비타스의 혐의에서 네가 풀려나지 않고 카이디 살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아체이의 지금 주어가 태고, 지금 absolutum, esse, 그 다음에 혐의는 이렇게 각각 improbatis, 그 다음에 유죄 선고하다. 이 무죄는 absolutum이에요. 유죄 선고는 damnatus죠. 예, 그 혐의는 또 속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대가 아니라 여기선 그들, 저들이네요. 예, 주어가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너가 부정직함에서 혐의에서 풀려나지 않고 저들이 살해 혐의를 선고받았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충구쌤. Brevis lex erat ut capitis damnare turis qui principatum iudius populuisse quam populus statuisse. 테베에는 법이 있었다. 최고 극형으로 처벌받는 법이. 그자가 만일 오랫동안 그 최고 지배자 제1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 포플루스 민중이 니네가 정한 것보다도 더 오래. 네, quam populus statuisse. 이거 여기서 statuisse 하면 결정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인민이 정한 것보다 더 오래 권자를 쥐고 있는 자는 극형에 처해진다고 테바이에는 법이 있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응구쌤. 예. Venit mihi Platonis in mentem. 그래서 일단 in mentem venit 이것만 한번 봅시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뭐 기억하다 이런 뭐 생각으로 오다니까 뭐 기억하다, 뭐 떠오르다, 뭐 생각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은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생각났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로는 얘가 지금 주어에 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 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미히 나에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한다는 거죠? 플라톤을. 이때 그러면 웨닛의 주어를 뭘로 보아야 하나요? 플라톤, 의미상 플라톤인 것 같습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선 주어가 없는 비인칭 구문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인칭 구문이 아닌 주어가 있는 구문으로 쓸 땐 보통 그 대명사가 이제 오고요. 뭐 호크나 뭐 일루드 같은 이런 게 이제 주어로 올 때는 오는데 이런 내용이 올 때는 그냥 속격으로 떠오르는 내용을 속격으로 쓰고 비인칭 구문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기억, 생각의 의미에 좀 더 가중치를 뒀고요. 오히려 이제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비인칭 구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미적으로는 플라톤이 주어처럼 쓰인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 기억의 대상을 나타내는 속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이 나에게 생각으로 왔다. 이때 미시도 맨템의 소유를 나타내는 그런 역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의역하면 나는 플라톤을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충구 씨. His Caesar ita respond. Quod si veteris consumeliae oblivis vele, nun etiam recentium injuriarum memoriam deponere post. 이자들에게 카이사르가 이와 같이 말. 그런데 만일 오래전 모욕을 그가 잊길 원한다면, 예, 이 콘투멜리아가 지금 여기선 뭐 망각에 대한 거지만 망각의 대상을 나타내는 속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최근의 하면 다면이 아니라 뭐 하더라도 뭐 정도 되겠죠. 원한다 하더라도 네. 최근 악행들에 대한 기억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은가. 예, 그러니까 지금 레켄티움과 우에테리스가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근래의 불의에 대한 기억, 이거는 메모리암에 지금 오브젝티브, 제네티브로 쓰였죠. 기억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냐? 정리되셨죠? 자, 은구쌤. Faciam ut huius loci dieque meque semper memineris. 나는 할 것이다. 너가 항상 이 장소와 나를 기억하도록. 예, 나는 이 장소와 뭐 이 날과 이 날을 기억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메미네리스는 지금 완료 접속법이지만 메미니 자체가 현재어간이 없어서 현재 대신에 쓴 겁니다. 좋습니다. 대강의 뭐 용법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비인칭 동사들과 결합하는 사례들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비인칭 동사들과 결합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piget, pudet, binitet, tidet, miseret 이런 동사들이 감정을 느끼는 주체를 대격으로, 우리 뭐 binitet 같은 거는 예전에 한번 나왔죠. 네.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대상을 속격으로 표현합니다. 명사일 때는 그렇고요. 중성대명사일 때는 이게 주격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일 경우에는 뭐 부정사 혹은 뭐 아체이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뭐 간접 의문문을 쓸 수도 있고요. 쿼드절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절의 경우, 동사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표현들을 사용 가능한데, 명사일 경우에 중성대명사를 제외한 경우 속격으로 그 감정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표현한다. 자, 그래서 me non solum piget stultiae meae sed etiam pudet. 자, 그래서 piget 불쾌하다. 뭐가? me piget 나는 불쾌하다. stultiae meae 내 어리석음이 불쾌할 뿐만 아니라 sed etiam pudet 부끄럽기까지 하다. piget, pudet 둘 다 같은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때 부끄럽고 불쾌한 대상 속격으로 누가 대격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me tui miseret. 그러니까 나는 너를 가련하게 여긴다. 이렇게 속격으로 대상을 대격으로 주체를 나타냅니다. 자, hoc me painitet. 나는 이를 후회한다. 혹은 여기서 중성대명사이기 때문에 주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뭐 다른 경우에는 속격으로 사용해야겠죠. 자, put that, te id dicere. 자, 여기서도
부끄러워 할지다 뭐 정도 되겠네요. 풋대하시니까 그 접속법이네요. 누가 너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한테 명령한 건데 왜 접속법을 썼냐? 비인칭이라서 2인칭 주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타토리 유시브를 쓰되 그 주체는 대격 태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해석한 건 별 문제 없는데 이걸 장문시키면 상당히 좀 껄끄럽겠죠. 그리고 이 디켈에 여기서는 지금 부정사가 그 부끄러워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여기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부끄러운 내용을 칭할 때 부정사가 지금 대상으로 나왔고요. 이드는 디케레의 목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을 너는 부끄러워해라 정도 되겠습니다. 자, 감정을 표현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interest, refert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렇게 쓰이지 않을 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interest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intersum에서 나온 동사다 보니까 뭐뭐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의미가 가장 기본인데요. 이렇게 비인칭으로 쓰일 때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누구에게 중요한가? 아까 그 주체는 감정의 경우엔 대격이었는데 여기서는 속격이 그 주체가 됩니다. 여기서는 또 조금 다르네요. 혹은 1인칭, 2인칭 그 대명사 같은 그 소유 형용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소유 형용사의 여성 단수 탈격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문에서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 중요한 대상 내용은 어떻게 표현하냐? 부정사를 쓰거나 중성대명사는 뭐 계속 나오네요. 간접서술, 간접의문문, 뭐 우트, 목적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뭐 사물이 중요하다 이런 걸 표현한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뭐 사실이나 뭐 그런 내용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상은 뭐 이렇게 부정사, 중성대명사, 간접서술, 간접의문문, 뭐 우트 목적절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정도를 이제 가치의 속격을 이용하거나 아까 배웠던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중성명사의 대격을 활용합니다. 뭐 그래서 뭐 물툼이나 플러스나 뭐 니힐이나 이런 이것도 보시면은 정성적인 정량적인 그 가치를 담고 있는 내용을 중성 대명사화 한 형태들임을 알 수가 있죠. 예문 볼게요. 파트리스 아버지에게 interest 중요하다. 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까 부사를 이용하면 뭐 매우 중요하다 하려면 뭐 magnopeare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성 형용사의 대격 형태 물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치의 속격 magni를 사용해도 되고 이게 다 지금 똑같은 표현인데 활용하는 형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하냐? 중요한 내용이 지금 아들이 건강하다. 그래서 빌룸, 살붐, 에세 지금 간접서술이 왔네요. 지금 아들이 주어고 에세가 지금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아들이 건강하다는 것이 아버지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봅시다. 은구쌤. The interest omnium recte facere. 그래서 모두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두에게 중요하다. 렉테 파케레 하는 것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충구쌤. quid nostra interest referre.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이런 소유 형용사가 존재하는 대명사의 경우 이렇게 소유 형용사의 여성 탈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를 썼습니다. 이때는 노비스를 쓰는 노스트룸, 뭐 노스트리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내용은 또 중성 대명사로 표현됐습니다. 의문사긴 하지만 그 다음 볼게요, 은구쌤. Mea ipsius
왈데 인터레스트 ความ 살우스 sit 필리우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 아들이 얼마나 그 안전할지는. 예, 안전한지 건강한지 아까 필리움 사르메세 할 때 나왔죠. 자, ความ 살우스 시트 필리우스 지금 시트는 왜 썼죠? 왜 접속법이죠? 이거 약간 간접이라서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간접 의문문이라서 예, 접속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중요한 내용에 올 수 있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할 때 예, 매우 중요하다. 누구한테? 나 자신에게. 나한테.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나는 탈격으로 썼고 그걸 강조하는 표현은 입시우스 그러니까 속격을 썼습니다. 이것도 지금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예, 주의하시고요. 예, 충구쌤. Pater negat sua leperet interesse quid homines de filio loquant. 아버지는 부인하셨다. 자신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들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자신한테는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셨다. 그 내고 동사 네, 부인하다 맞는데 부인하다로만 해석하면은 이거 해석이 좀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코 동사의 부정어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해석이 그러니까 이렇지 않다고 말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보시고 좀 더 자연스러운 쪽. 그래서 아버지는 뭐예요? 그 퀴드 이하가 예, 로쿠안투로 지금 접속법 쓴 이유는 얘도 간접 의문문이죠. 아들에 대해 뭐라고 사람들이 말한지가 뭐라고 말한지 그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혹은 뭐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했다. 여기서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가 조금 더 자연스럽죠. 이거 내고 동사 할 때 이게 논디코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 부정어의 위치를 조금 변경시키면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예, 연습 문제 빠르게 할게요. 은구쌤. 이그나옴 파이니테빗 알리칸도 이그나위 아이. 예, 바이니 태빗 후회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미래 시제니까 누가 겁쟁이. 예 감정의 경우에는 이 대격이 지금 그 주체였죠. 그리고 후회 내용은 독격을 사용한다고 했죠. 예, 겁쟁이가 게으른 자는 뭐를 이그나위아 이그나위아를 가진 사람이 이그나우스겠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언젠가 게으름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중구쌤. Vaide mevitar. 나는 삶이 지겹다. 예, 지겹다, 지친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은구쌤. 아이 세 하이니테레 콧 아니몸 툼 오펜드리. 그래서 그는 말했다. 그가 후회한다고. 그 너의 마음을 불쾌하게 한 것을. 예, 지금 쿼드절 전체가 예, 후회하게 한 내용이고요. 예, 세 파이니텔. 이 세는 여기서는 그 아체이의 주어가 아니라 그냥 파이니텔의 비인 친구문의 예, 대격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후회한다고 예, 너의 마음을 괴롭힌 것을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충구쌤. Vaide eadem audire milites. 본인들은 같은 내용을 듣는 게 지겹다. 예, 본인들은 같은 것을 듣는 것에 질렸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은구쌤. 울툼 인터레스트 코스 키스쿠 코티디에 아우디아.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누군가가 매일 듣는 것들은. 자, 조금만 더. 자, 코스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아니 지금 코어스가 뭐 당연히 아우디앗의 목적어겠죠. 그리고 지금 아우디앗이니까요. 지금 이것도 지금 일종의 뭘로 본 거예요? 간접 의문으로 본 거죠. 퀴스에 지금 저거 복수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퀴스에. 예, 예, 의문사죠. 뭐 각자가 매일 듣는 각각이 그렇죠. 우리 그 예, 아우디오의 목적어 물론 이제 뭐 그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누구의 말을 듣다 할 때 그냥 그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본 것도 각자가 누구의 말을 매일 듣는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듣다 이런 표현을 안 쓰니까 이게 좀 그런데 여기서 뭐 굳이 따지면 누구의 말을 묻는 겁니다. 그냥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중구쌤. illud mea pluris intereste ut idea. 저것이 큰 관심이다. 나의 큰 관심이다. 그것이 뭔데요? illud ut 이렇게 네, 지금 우트 위대함 아까 목적절 쓰기도 한다고 했죠. 지금 그러니까 일루드의 내용을 지금 보완해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예, 지금 뭐 정확하게는 지금 태까지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내가 너를 보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 플루리스 이렇게 되죠. 얘 여기서 지금 얘 제너티브 안 썼죠. 왜? 소유 형용사가 있는 형태는 여성 단수 탈격 쓴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구쌤. 네, 웨스트라 인터레스트 코밀리토네스 네 임페라티오렘 페시미 파키안트. 임페라토렘. 예. 네, 그래서 너희에게 그러니까 네, 그 코밀리토네스인지 뭐 혹격 정도 되겠죠. 예, 동지들이요. 뭐 정도 되겠죠. 동지들이여 그대들에게 중요하다. 그 예, 여기선 아예 그냥 우트 혹은 내절이니까 얘도 목적절이잖아. 얘 자체가 그냥 아예 중요한 내용은 나왔네요. 아까 거는 일루드도 지금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래서 뭐 황제를 뭐 예, 뭐 만들다. 황제 혹은 뭐 장군이겠죠. 뭐 시기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니까. 예, 나쁜 사람들이 뭐 장군을 만들지 않는 것.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패시미. 그가 가장 나쁜 네, 사람. 최상급이죠. 최악의 네. 자들이 장군을 혹은 황제를 뽑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다. 근데 뭐 황제를 선출한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아마 뭐 장군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중구쌤. hoc et tua et rei publicae interes. 이 일이 너나 국가에 중요하다. 예, 지금 at 썼고 얘는 지금 탈격 썼고요. 얘는 속격 썼죠. 언제 탈격 쓰고 언제 속격 쓴지 체크하세요. 예,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은구쌤. 니힐 메아 인터레스 퀀티 메 파키아스. 그래서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예. 어, 너가 나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는지는 예, 퀀티는 여기서 무슨 속격이죠? 예, 맞습니다. 가치의 속격이고 예, 파키아스 이때 가치의 속격이랑 나오면 어떤 가치로 여기다 평가하다 이런 의미였죠.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얼마로 평가하는지를 지는 나에게 중요하지가 않다. 중구쌤. 예, 마그니 인터레스트 et laudem civitatis haec vos facere.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너희들에게 이것을 하는 것이 네. 그 시민들의 어떤 시민들이 아니고 키위타스 하면 그 시민들 합체죠. 나라입니다. 네. 나라의 뭐 나라의 찬사를 위해 칭찬. 나라에 대한 뭐 칭찬, 칭송에. 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걸 해야 이 나라가 칭송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가 칭송받는데 뭐가 중요하다? 그대들이 이것을 행하는 것 해서 지금 간접 서술구가 왔네요. 이거 전체가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예, 지금 가치의 속격이죠. 뭐 하는데 목적을 나타내는 아드 라우덴 키위타티스 이렇게 되지요. 예, 정리가 되셨나요?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긴 대장정의 실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 보완할 수 있는 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